자,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은 파워앱으로 학교 온라인 강의 이게 처음부터 이게 말을 버벅거리니 출석 체크 앱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파워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애저 펑션과 애저 얼굴 인식 서비스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행사에는 서버리스 코리아의 소속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블로그는 저 에일리언 큐브에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항상 와서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메이트와 클라우드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행사를 위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드릴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은 이제 얘기 자체가 온라인 강의 출석 체크 앱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온라인 강의 출석 체크 앱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블로그 주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블로그는 블로그 에일리언 큐브 org입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니?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다 이제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선생님들이 강의는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강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그럼 우리 반 아이들이 과연 내 수업을 제대로 잘 들어오고 있을까? 과연 출석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이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좀 번거로울 텐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석 체크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안하게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한번 앱을 하나 만들어서 후다닥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학생들이 자기 이제 딱 셀카를 찍어서 본인 인증을 하게 만들자. 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모바일 앱이잖아요. 나는 학교 선생님인데, 나는 개발자가 아닌데 왜 어떻게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개발을 하나도 1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럴 때 쓰는 게 파워앱입니다. 파워앱이면 가능해요. 이렇게 무슨 약 파는 것 같은데 진짜 파워앱은 가능합니다. 파워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애저 블록 저장소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다 올려놓잖아요. 그럼 올려놓은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애저 펑션으로 그 사진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얼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얼굴 인식을 할 때 얼굴 인식 API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 API라는 게 있어서 이 API를 호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 한 줄 쓰지 않고도 사실은 파워앱에서는 코드 하나 쓰지 않고도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 다 서벌리스라는 개념 때문이죠. 이미 있는 서비스를 우리는 쓰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미 다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으니 그냥 갖다 쓰기만 하는 레고 블록처럼 갖다 쓰기만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파워앱을 통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서벌리스이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돈을 내시면 돼요. 사용한 만큼 근데 굉장히 싸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다룰 내용이 이 플로우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맨 처음 딱 시작을 해서 얼굴 이미지를 수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신을 해서 애저 펑션으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애저 펑션으로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블록 저장소에다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할 겁니다. 업로드를 할 거예요. 자,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충분한 개수의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럼 충분한 개수의 이미지를 이제 확보를 했다고 치면은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트레이닝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딱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얼굴 이미지를 이제 인식을 하겠죠. 자, 인식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본인 인증이 됐으면은 끝난 거고 본인 인증이 안 됐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애저 펑션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대신에 파워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거를 바꿔보는 요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블록 저장소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자, 그걸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블록 저장소에다 사진을 저장을 할까? 왜 그럴까? 왜 때문에? 자, 왜냐면은 일단 우리는
그 얼굴 인식을 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비교를 할 만한 대조군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미지가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지만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비교할 그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충분한 개수의 대조군 이미지가 준비될 때까지 거기다 다 블록 저장해서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충분한 이미지가 확보가 되면은 이제 그걸 갖다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저희는 여기서 로직을 그 파일 이름을 구이드 형식으로 줬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대조군 이미지를 갖고 올 때 우리가 랜덤하게 이미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파일 이름 자체가 구이드라면은 이미 구이드 자체가 충분히 랜덤하게 그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랜덤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저장을 이제 그렇게 로직을 잡을 거예요. API를. 그러면은 자 API로 그 얼굴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를 보낼 때 요 요청 객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퍼슨 그룹과 이미지 요 두 가지 값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퍼슨 그룹은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퍼슨 그룹은 단이 될 수도 있고 개별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개별 학생 제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는 왜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보면은 어쩔 때는 이미지 그 URL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인베디드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베디드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요 API가 이렇게 데이터를 줄 때 API가 이렇게 데이터를 주면은 이걸 내부적으로 API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변환을 시켜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이미지 데이터가 이게 메타데이터와 실제 그 인코딩된 데이터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분리를 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예요. 변환을 시켜서 퍼슨 그룹은 그대로 퍼슨 그룹으로 가고 이미지 슬래시 png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컨텐츠 타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코드 값이 바이트 어레이로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구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 요청 데이터가 변환이 될 거예요. 변환이 되고 나서 이 데이터를 갖고 블록 저장소에다 올려놓고 나면은 이제 응답 코드를 줘야겠죠. 충분한 그 개수의 이미지가 저장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터스 코드 201과 더불어서 우리는 몇 장의 이미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응답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얼굴을 올리잖아요.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블록 저장소에 올리는 거다 보니까 혹시나 블록 저장소는 보안에 취약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록 저장소 데이터 자체는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인크립티드 앳 레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암호화돼서 저장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를 들여다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들여다보고 싶어도 사스 토큰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스 토큰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유효기간 자체를 굉장히 짧게 주면은 사스 토큰은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전하게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블록 저장소에 사진을 올리는 방법을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아저 펑션으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약간 좀 시커멓게 나와서 얼굴이 원래 시커멓긴 하지만 자, 더 시커멓게 나와서 자, 이렇게 웹페이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요것도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진을 찍을게요. 사진 딱 찍으면은 이렇게 해서 자, 깜짝이야. 자, 제 얼굴이 나왔죠? 자, 여기서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오나? 자, 스크린샷을 딱 찍었습니다. 딱 찍었더니 아이덴티파이 해서 자, 우리 10장의 사진이 더 필요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계속 사진을 찍을게요. 이게 정면이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지? 하나, 그 다음에 둘, 계속 나오죠? 8장이 더 필요합니다. 괜히 많이 했네. 자, 셋, 넷. 자, 제 얼굴이 조금 보기 역겨우시대요. 좀만 참아주세요. 5, 6, 7, 8. 자, 몇 개가 더 남았나요? 자, 2개 더 남았습니다. 자, 하나만 더 찍어볼게요. 자, 찍었습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장까지 남았잖아요. 이제 한 장, 다음 건 이제 나머지 한 장은 다음 이제 그 데모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충분히 저희는 10장의 사진을 더 찍었어요. 그렇죠? 그 10장의 사진을 찍어놓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 그 섹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이렇게 애저 펑션을 갖고 카메라, 제 컴퓨터에 있는 그 웹캠에 접근해서 웹캠에서 이렇게 제 얼굴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은 걸 거예요. 자, 요게 이렇게 10장의 사진이 있잖아요. 이걸 갖고 대조군으로 만들어서 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을 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10장의 사진이 올라갔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슬기님 감사합니다. 그 애저 펑션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잖아요. 블록존에서 올라갔어요. 그렇게 10장의 사진이 올라갔고, 자, 그럼 11번째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그때는 이제 충분한 그 개수의 사진이 모였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10개의 사진을 갖고 와서 그거를 얼굴 인식 API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11번째 사진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 11번째 사진이 과연 본인이냐 아니냐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굴 인식 API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애저에는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인공지능 서비스인데요. 그 중에 그 얼굴 인식 API는 이 코그니티브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을 하는 거, 얼굴 인식을 하는 거, 아니면 텍스트를 딱 주고 텍스트 안에 어떤 감정 분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뭔가를 막 알고리즘을 막 적용을 해서 그 막 머신러닝을 하고 이런 걸 저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API 요출만 쓰면 되는 거죠. API 요출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편합니다. 약간의 서벌리스 모델이죠. 그래서 무료 모델과 유료 모델이 있는데, 무료 모델 같은 경우는 1분에 20번 정도 호출이 가능하고요. 한 달에 3만 번 정도까지 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다 보니까 SLA는 없고요. 만약에 조금 더 난 안정적인 SLA 99.9%의 그 개런티를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료 구독을 가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최초 100만 번 호출할 경우에 매 1000번마다 가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00만 번이 넘어가고 하면은 조금 더 가격이 싸지고 하는데, 그렇게 1000번마다 이렇게 가격 단위가 1000번 단위로 끊어집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요 모델을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사진을 10장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 10장을 이제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갖고 온다는 거는 사진 자체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사진의 레퍼런스 그 데이터만 갖고 옵니다. 어디에 있는지 위치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그 사진들을 컨테이너에다 저장을 시킵니다. 이 컨테이너는 일종의 로직, 이제 논리적인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퍼슨 그룹이라는데 저장을 시키죠. 저희 아까 맨 처음에 API로 들어올 때 퍼슨 그룹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 퍼슨 그룹은 한 사람당 하나씩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여러 사람의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의 그 이제 컨테이너 퍼슨 그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광화문이지. 예를 들어 광화문 초등학교 국화반에 학생들 30명의 학생들을 하나의 퍼슨 그룹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광화문 초등학교 국화반에 자 김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김영이라는 친구를 갖고 하나의 퍼슨 그룹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국화반 국화반 안에 있는 퍼슨이라는 객체에 김영이라는 친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서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퍼슨 그룹 만들었죠. 퍼슨 그룹 안에다가 퍼슨이라는 이제 걸 만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퍼슨 그룹을 그냥 개인으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퍼슨 그룹과 퍼슨은 동일한 개념이 되겠죠. 저희 예에서는. 그럼 거기다가 그 퍼슨에다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그 레퍼런스 10장의 사진을 거기다 다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다 다 저장시켜 놓고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API에 던져주는 거는 URL밖에 없어요. 이미지 URL.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걔가 알아서 이제 블록 저장소에 접속을 해서 사진을 갖고 와서 알아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알아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자, 저희가 이때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사진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정확도는 올라가겠죠. 대신에 트레이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반대로 사진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아무래도 정확도는 그 정확도가 아주 막 엄청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살짝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의 숫자가 우리한테는 맞겠구나 하는 거는 아마 이제 API를 이제 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그 회사 내지는 팀에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레이닝을 시켰잖아요. 그럼 트레이닝이 끝났으면은 새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걸로 얼굴을 이제 인식을 시켜야 돼요. 얼굴을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조군 10장에 갖고
10장 사진을 갖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새 11번째 사진을 딱 올렸을 때 이거 갖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겠죠. 자, 비교 결과는 컨피던스라는 값으로 나오는데 컨피던스 값은 0에서 1 사이에요. 0이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고 1이면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진을 찍으면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느 수준에서 동일한 인물인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70%일 경우 70% 이상이면 동일 인물이냐? 아니면 90% 이상일 때 동일 인물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숫자가 우리를 숫자 값을 높게 잡으면 높게 잡고 기준치를 높게 잡을수록 좀 더 그 뭐랄까요? 스트릭한 그런 이제 그 결값이 나올 거고 약간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돼도 이 정도 뭐 얼굴 윤곽선만 대충 비슷해도 만족하겠다 동일 인물로 판단을 하겠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한 0.7 정도로 놓아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개발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할 거다라는 건 아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API로 사진을 받아와서 정리하는 건데 사실은 받아온 다음에 그 결과값을 저장해 놓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장해 놓으면 또 그 데이터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테이블 스토리지에다가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애저 테이블 저장소에다가 정리를 할 건데요. 그 이제 그 로그를 히스토리를 남겨놓는 거죠. 히스토리를 남겨놓고 나면 남겨놓을 때 그 안에 어떤 데이터를 남겨놓느냐. 퍼슨 그룹,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10장의 대조군 이미지, 그리고 컨피던스 값 이렇게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테이블 스토리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자, 파티션 키, 로우 키, 뭐 컨피던스 값, 페이스 아이디스 이렇게 있잖아요. 페이스 아이디 값이 그 대조군 이미지를 갖고 온 거고요. 그렇죠? 컨피던스 값이 방금 했던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 이렇게 될 겁니다.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이 얼굴 인식 결과를 이제 다시 그 호출한 쪽에다 보내줘야 되잖아요. 보내줄 때 아까랑 동일한 응답 그 객체를 사용하지만 메시지가 이번에는 자, 얼굴이 아이덴티파이가 됐다. 95%의 확률로. 내지는 얼굴이 아이덴티파이가 안 됐다. 뭐 50%의 확률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 데이터를 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얼굴 인식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얼굴 인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돼야 될 텐데. 자, 지금 한 장 더 올렸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어떤 결과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찍었습니다. 자, 찍었어요. 자, 찍어서 이건 이제 막 인식을 하는 거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여기서 보낸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어요. 리스판스 나왔네요. 자, 리스판스 아이덴티파이 됐어요. 95%. 네, 당연하죠. 뭐 동일한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이제 50%, 95% 되겠죠. 만약에 제가 이건 약간 도전인데 입을 한번 막아볼게요. 입을 딱 막아보고 하면은 눈만 갖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과연 얘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찍었어요. 자, 찍었어요. 딴 데서 자, 자, 얼굴을 인식을 못했어. 자, 너무 많거나 아니면 얼굴이 없어. 저게 얼굴도 아닌 모양이구나.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에러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두 번째 얼굴 인식하는 것까지 이제 데모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애저 펑션으로 사실은 이제 웹캠으로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파워 앱으로. 그러면은 그 UI 단, 애저 펑션으로 만들어 놓은 UI 단을 이제 파워 앱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럼 파워 앱을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님. 자, 그럼 파워앱이 뭘까요? 저희가 계속 파워앱 말씀을 드렸는데 파워앱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모바일 앱을 만들어주는 앱 빌더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로우 코드 내지는 노 코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코드를 거의 쓰지 않고 앱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엑셀에서 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엑셀 파일 막 쓰다 보면 안에 함수 같은 거 쓰잖아요. 그 함수를 쓰는 것처럼 파워앱을 만들 때 그렇게 써요. 진짜로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파워앱에서 로우 코드, 노 코드라고 하는 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파워앱으로 뭐든 다 만들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뭔가 이제 파워앱 안에서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돌아가는 걸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은 다 API 콜로 다 빼냅니다. 그래서 API를 호출을 하고 나면 API 커넥터를 통해서
백단에 있는 API를 호출을 해요. 그러면 API가 모든 비즈니스 로직을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반환하는 거죠. 아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트레이닝을 하고 인식을 해서 결과값을 던져주잖아요. 그런 모든 일련의 작업들은 다 API 호출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파워앱에서는 그냥 단순히 API 콜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파워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API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API 커넥터는 이미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세일스포스도 있고 다이나믹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트위터라든가 소셜 미디어 같은 거 다 있어, 페이스북이라는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마 상상하시는 그 이름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API 호출은 커넥터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없어 할 경우에는 이제 새로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면 될 거예요. 저희는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어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까 잠깐 그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할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로직을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워크플로우를 쭉 타서 갈 텐데 워크플로우 안에서 이 API 호출했다가 저 API 호출했다 그 결과값을 이렇게 애그리게이트 했다가 뭐 막 이런 것들 처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파워 오토메이트라든가 아니면 애저 펑션의 듀어러블 펑션이라든가 아니면 로직앱 같은 그런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하는 그 별도의 앱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 파워앱은 그 워크플로우를 API에 호출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앱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모든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그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일반 사무직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회계부서라든가 이제 뭐 그런 부서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마케팅 부서에 계시는 분들, 이럴 때 월말에 결산 자료 같은 거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월말에 결산 자료를 만들 때 보통 포맷이 다 비슷하니까 미리 템플릿을 딱 정해놓고 파워앱으로 그거를 딱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쫙 만들어지게 하는, 뭐 이렇게 아니면 스케줄을 걸어서 딱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이런 간단한 워크로드를 그 자동화하는 데 많이 쓰이고요. 예를 들어 마케팅 하시는 분들 PR 자료 같은 걸 막 이렇게 언론사에 내보낸다 뭐 이럴 때 그때도 굳이 막 당일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딱 해놓고 파워앱으로 예약 걸어놓으면 알아서 쫙 빠져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업무를 자동화시킬 때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IT 어드민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 클라우드 리소스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뭐 이런 것들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또 간단하게 할 때 파워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killing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획하시는 분들이 프로타입 같은 걸 개발을 하시잖아요. 프로타입을 개발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목업 툴을 많이 쓰시잖아요. 뭐 피그마라든가 스케치라든가 이런 것도 쓰시고 다른 것들 많이 쓰실 텐데 그것들을 실제로 데이터가 막 주고받는 워킹 스켈레톤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때 이 파워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이 워킹 스켈레톤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할 때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걸 만들어주는 걸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그 뒷단에 들어가는 백엔드 API를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줄 때 파워앱은 굉장히 이런 각 그 고유의 업무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파워앱은 우리는 이제 얼굴 인식 앱을 파워앱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제 쓰느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까? 파워앱에서는 몇 가지 컨트롤만 써요. 저희는 되게 많은 컨트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카메라 접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라벨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캡처를 했는지 그 캡처 이미지를 잠깐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토글로 해서 핸드폰에 그 셀카 카메라냐 아니면 뒷단에 있는 카메라냐 요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카메라를 선택했는지 그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들에 의해서 그 이제 앱이 반응을 하게끔 이벤트 기반 액션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얼굴 인식 그 API를 애저 펑션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거를 커스텀 커넥터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유료 서브스크립션이 유료가 아닐걸요? 그 트라이얼도 있어요.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회사에서 오피스 365를 쓰고 계신다면은 그걸 이제 그쪽에서 묻어서 쓰시면 되고요.
아마 그냥 이것만 쓰시려면 아마 그 구독을 별도의 서브스크립션을 따로 하셔야 될 거예요. 경품은요. 경품은 해주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깜짝이야. 자, 요거는 끄고요. 자, 요 파워앱이 이렇게 이제 파워앱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에 사용자 지정 커넥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새 사용자 지정 커넥터를 이제 만들 거고요. 그 스웨버 데피니션을 있으면 그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없으니까 그냥 생짜로 만들겠습니다. face identifier라고 만들 거고요. 이름을 주고요. 자, 여기에 별표로 되어 있는 것들만 쓰면 돼요. 여기서 이제 API 엔드포인트를 봐야 되니까 API 엔드포인트는 요거예요. 여기 있는 요겁니다. 자, 요 값을 갖고 오면 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걸 카피를 해서 자,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넣을 때 앞에 HTTPS는 위에 이미 있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호스트 값만 있으면 되니까 요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베이스 URL은 API로 지정을 했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 API는 기본적으로 API 키를 통해서 인증을 합니다. 그 애저 펑션은 뒤에 이제 코드 해가지고 뭐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붙일 거예요. 그래서 host 키라고 놓고 그 헤더 값을 넣을 때는 x functions 키라는 값으로 주니까 이렇게 놓고요. 맥에벤스 위치는 여기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더입니다. 여기 헤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넣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일반 해가지고 이제 기본 정의는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API를 인증을 할 건지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를 정의를 해야 될 거예요. 새 동작 오퍼레이션 해서 자, 얼굴 인증하고 얼굴을 인증한다. 자, 이렇게 놓고요. 작업 아이디를 그냥 오퍼레이션이니까 identify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청 객체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저희가 URL이 이제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API까지는 우리가 다 아까 이제 정의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제 놓고요. 아까 그 앞부분의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왔었나요? person group 갖고 왔었죠? 기억나시죠? 요거는 사실은 그 뭐랄까 아무 데이터 있으면 그 데이터 형식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자 데이터 형식만 지정하면 되는 거라서 아무 값이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썼죠? 자, 이렇게 쓰고 딱 가져오기 하면은 이렇게 해서 쫙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응답 객체도 같은 식으로 지정을 하겠죠. 응답 객체가 이제 200 리스폰스라고 가정을 하고 샘플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안에서 스테이터스 코드가 있었죠? 해가지고 뭐가 있었을까? 200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해서 ABC.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응답 그 본문에 응답 객체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기본적으로 다 이제 만들어졌어요. 커넥터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커넥터를 만들겠습니다. 자, 커넥터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커넥터가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커넥터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버튼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은 커넥터는 만들었지만 실제로 연결은 시켜놓지 않았으니 인증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증 키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자, 인증 키가 저희가 아까 어디 가니 마우스. 자, 인증 키가 아까 요 뒷단에 있는 요거였잖아요. 요거. 요 값이 인증 키입니다. 자, 요 값을 여기다가 짠 집어넣어주고 자 만들기 하면은 실제로 인증이 될 거예요. 자, 인증이 됐죠? 자, 인증이 됐습니다. 자, 인증이 돼서 여기 된 거 보실 거예요. 여기 페이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보이시죠? 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커넥터에 가서 방금 만들어진 거를 이제 다시 수정한다고 치고 여기서 테스트를 딱 하면은 이제 아까는 여기 없었는데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퍼슨 그룹에다가 예를 들어 뭐 저스틴 유라고 놓고 자 이미지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대충 예전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아까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베디드 이미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메타데이터가 앞부분에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데이터가 뭐냐 그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그 스트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딱 해볼게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결과값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나왔죠? 자, 아이덴티파이가 됐네요. 자, 81%의 확률로 아이덴티파이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됐어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커넥터, 커스텀 커넥터는 다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파트고요. 실제로 파워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워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컨버스 앱을 만들고요. 자, 컨버스 앱을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스쿨 체크인 하고 그 파워앱의 형태를 태블릿 형태의 좀 큰 화면을 쓸 것이냐, 가로 형태, 아니면 휴대폰에 핸드폰에 그 세로 형태 앱을 만들 것이냐. 자, 저희는 간단하게 핸드폰 앱을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캔버스가 새로 로딩이 되고 있죠. 자,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로딩이 끝났어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자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요 하얀 직사각형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캔버스에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을 막 올려놓으면 돼요. 자, 어떤 컨트롤을 올려놓을까요? 우선 카메라를 컨트롤을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유 깜짝이야. 저 나왔죠? 제 얼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컨트롤도 하나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여기서 토글 또 하나 할까요? 자, 토글은 어떨 때 쓸 건지를 잠깐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버튼도 놓을까요? 사진 찍는 버튼도 하나 놓겠습니다. 하나를 더 놓을까요? 하나 더 놓을게요.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레이블도 하나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카메라예요. 지금 제 웹캠을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컴퓨터에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웹캠, 제 컴퓨터에 달려있는 웹캠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0. 카메라가 한 대만 있을 때는 이 ID 값이 0이에요. 만약에 두 대가 있으면 0과 1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은 요즘 이제 앞뒤로 카메라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카메라가 보통 0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자기 얼굴을 향하는 셀카 찍을 때 쓰는 카메라를 1이라고 보통 놉니다.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걸 보는 거예요. 여기 토글은 어떨 때 쓸 거냐? 토글은 내가 뒤에 있는 카메라를 쓸 거냐, 앞에 있는 카메라를 쓸 거냐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체크를 했을 때 어떤 카메라를 선택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카메라를 카메라 ID라고 놓을게요. 카메라 ID 값을 1이라고 놓겠습니다.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여기서 어떤 함수를 쓰냐면은 사실 여기서 파워앱은 그 변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파워앱은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는 무슨 변수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임시로 저장을 해서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럼 변수 같은 개념이 없어서 그냥 카메라 아이디라고 하면은 그냥 만들어져요. 그냥 신기하죠. 그냥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파워앱에서는 이 변수가 좀 독특한 형태라서 콜렉션이라는 형태의 변수가 돼요. 그래서 콜렉션이라는 변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콜렉션은 이걸 별도로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계속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함수가 그래서 클리어 콜렉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으면 이름 딱 보면 아시죠? 그 콜렉션 변수를 일단은 클리어를 해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든 간에 일단 싹 다 비우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값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값을 집어넣을까요? 카메라 아이디라는 변수에다가 1이라는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요 토글 버튼을 클릭해서 ON이 됐을 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오프를 했을 때는 값이 0으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바뀔 때요. 그럼 이거를 살짝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카메라 아이디 값이 1이 된다는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셀카 찍는 카메라. 0이 된다는 얘기는 배경 찍는 카메라.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이 카메라 아이디 값이 이제 그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여기서 여기 카메라 요 아이디 값을 이 카메라 아이디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콜렉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콜렉션이라고 했으니까 콜렉션에 우리 항상 비우고 새 값을 가져오니까 항상 콜렉션에는 값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렉션의 밸류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는 스트림 레이트는 보통 이제 100으로 놓는데 100으로 놓는 이유는 그 100의 의미는 100ms거든요. 그러니까 every 0.1초 매 0.1초마다 요 카메라를 계속 리프레시를 하는 거예요. 사진 찍기 위해서.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거를 땅 해보면은 짠 해서 나오고 짠 하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클릭을 할 때마다 지금 온 하면 1로 바뀌잖아요. 근데 제 컴퓨터에는 아직 사진이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당연히 안 보이고요. 0이 되면은 제 웹캠이 딱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딱 하나 보이는 거죠.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메라 컨트롤을 우리가 이 토글 버튼을 갖고 했어요.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을 할게요.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버튼을 이름을 조금 알기 쉽게 바꾸겠습니다. 인증 이렇게 바꿀게요. 두 번째는 리셋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인증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사진 이제 카메라의 요 데이터를 쫙 받아가지고 API를 이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값을 여기 이미지에다가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도. 그럼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디 갔어? 셀렉트 있잖아요. 셀렉트에다가 똑같이 우리가 쓰는 거는 클리어 콜렉트밖에 없어요. 클리어 콜렉트라는 요 값밖에 없어서 자, 여기서 캡처드라고 할게요. 캡처드 하고 어떤 걸 캡처하느냐? 카메라 1의 스트링 값을 캡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샘플 이미지가 캡처드가 오는 거예요. 캡처드가 어떻게? 아까 first였죠? 캡처드의 어떤 값? URL 이렇게 와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이제 제가 뭔가를 캡처드 내가 뭐 잘못 썼나? 자,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 First has invalid document name is not valid. 아,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 이렇게 캡처드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사진을 딱 찍으면은 짠 찍으면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리셋은 뭐 할 것 같아요? 이 리셋은 요거를 싹 지워준 역할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클리어 콜렉트를 하고 캡처드를 하는데 요 값을 URL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셋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셋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걸로 인증 버튼을 땅 사진을 찍으면 나오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 싹 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얘를 이제 저쪽으로 보내진 않았어요. 저쪽으로 이제 API를 콜을 하진 않았어요. API는 아까 우리가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커넥터에 보시면은 페이스 아이덴티파이어 커넥터가 있죠. 저희가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쫙 추가가 됐습니다. 자, 추가가 된 거 보이시죠? 자, 추가가 됐어요. 그럼 그랬을 때 요 추가할 때 여기다가 이제 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넣겠습니다. 어떻게 넣겠느냐? 제가 살짝 컨닝을 할게요. 하도 많아가지고. 자, 에러가 나면 시간이 없어서 에러가 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면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는 콜렉션 변수에다가 이제 값을 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클리어 컬렉트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페이스 아이덴티파이어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 때 아이덴티파이라는 그 오퍼레이션이 있었죠. 그죠? 요걸 통해서 여기에 퍼슨 그룹으로 저스틴 유라는 걸 이름을 보내고 이미지를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 데이터는 이 스트링 값이 옵니다. 이 스트링 값은 바이너리 데이터예요. 바이너리 데이터다 보니까 이걸 실제로 직접 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이슨이라는 펑션으로 요거를 스트링을 만들어요. 문자열을 만들어요. 그런데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데이터는 무시를 하기 때문에 무시를 하지 말고 바이너리 데이터도 같이 그 베이스 64 형태로 문자열을 문자열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보면은 이제 문자로 바뀌면은 그 앞뒤에 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그 쌍따옴표로 그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 보니까 그 값은 우리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substitute라는 함수로 요 쌍따옴표를 없애라
라고 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 부분이 가장 이제 이 파워 앱에서 가장 복잡한 함수긴 한데, 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리셋 버튼은 똑같이 여기서도 그 클리어 콜렉트 해서 identified 놓고 어떻게 놓을까요, 이번에는? 자, 그 메시지, 아까 응답 객체가 스테이터스 코드랑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코드를 뭐 200 놓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뭐라고 놓을까요? result 하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 왜냐하면 한 게 없으니까. 자, 여기서 텍스트에서 이 데이터 값이 이제 어떻게 올까요? 데이터 값이 어떻게 올까요? 그 identified라고 하는, 그죠? identified라고 하는 요 변수에서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first identified 한 다음에 보면 여기 안에 이제 메시지 값을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제가 여기서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은 짠 리절트 나오잖아요. 제가 인증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얼굴이 잘 나와야 되는데, 짠. 자, 여기 막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들어가는 거 보이죠? 자, 잘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돼. 안 나오면 안 돼. 제발, 플리즈. 자, 파워앱 처음 보는데 신기하시죠? 저도 이거 처음 할 때 신기했습니다. 자, 90% 나왔어요. 자, 얼굴 아이덴티파이 됐습니다. 자, 본인 인증 됐어요. 간단하죠? 자, 간단하다 하면 그렇긴 하지만, 자, 하여튼 앱을 다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앱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갖고 저희가 이제 그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할 때 여기서 아이콘을 사진 놓고 색깔을 조금 파라딩딩하게 놓을까요? 그 다음에 얼굴 인증 앱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를 메타데이터를 다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 하면은 쫙 됐죠? 어우, 벌써 45분 지났네. 자, 그러면은 거의 막판이에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장이 됐습니다. 저장이 됐죠? 저장이 됐어요. 자, 근데 왜 퍼블리시 버튼이 또 안 보이니? 참, 한 번 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없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뭔가를 하나 수정을 하고요. 자, 뭔가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했어요. 자, 저장을 하면은 퍼블리시 버튼이 생겨야 돼. 퍼블리시 버튼 안 생기면 또 문제가 생겨. 퍼블리시 버튼이 나와야 돼. 자, 퍼블리시 버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는데 이거는 뭐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서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자, 저장이 됐습니다. 퍼블리시 버튼 보이시죠? 자, 퍼블리시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퍼블리시 디스 버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에 퍼블리시가 됐어요. 자, all change saved and published 나왔죠. 그럼 이게 지금 클라우드에 올라갔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앱에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쭉 한번 화면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세요? 자,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파워앱 보이죠? 자, 파워앱 보실 거예요? 자, 파워앱을 보면은 짠 해가지고 리프레시를 딱 하면은 방금 만들었던 스쿨 체크인 앱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요거 방금 만들었던 거. 자, 요거를 탭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만든 거예요. 방금 퍼블리시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앱에 이제 내 핸드폰의 카메라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올라오를 누르고요. 짠 해서 안 보여요. 자, 안 보여요? 짠. 자, 보이죠?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백 하면은 자, 뒤에 저희 지금 공연 카메라가 보여요. 자, 이렇게 하니까 제 얼굴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인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증 짠 누르면은 자,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과연 인증이 제대로 될까요? 돼야 되는데 플리즈 됐네요. 자, 90% 나왔습니다. 자, 본인 인증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요 파워앱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거를 다 퍼블리시를 한 다음에 자, 그럼 학생들한테 파워앱 깔라고 하고 자, 니네들 앞으로 매
그 수업 시간마다 들어와서 얼굴 인증해라 하면은 아 선생님들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걸 잠깐 끌게요. 이걸 이렇게 끄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끄고 자 여기서 그 실제로 데이터가 스토리지에 이렇게 막 저장이 돼 있어요. 지금 사진들이 이만큼 저장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증이 된 게 보일 히스토리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요 파티션 키가 이제 퍼슨 그룹이잖아요. 이걸 이제 학생 이름으로 놓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 컴피던스 값이 이런 타임 스탬프로 됐으니까 그러면은 몇 시 몇 분에 얘가 90%의 확률로 이제 얼굴 인증이 됐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그가 다 남아 있으니까 학생들이 저 출석 인증했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못 치겠죠. 땡땡이 못 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히스토리를 이렇게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됐어요. 자, 파워앱 다 만들었죠? 자, 파워앱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할 얘기는 거의 다 끝났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네, 실시간 배포가 되죠.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생겼나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시커멓긴 한데. 자, 이렇게 이제 빠르게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 기획자들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가 막 있을 때 진짜 후다다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 아이디어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겠구나라고 프로토타입을 이걸로 만들 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걸 갖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정리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자, 오늘 정리한 내용을 요 커다란 요 플로우 차트 안에서 결정이 됐어요. 맨 처음에 그 얼굴 이미지를 애저 펑션으로 수신을 해서 그거를 블록 스토리지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충분한 개수가 모일 때까지 계속 반복을 했고요. 충분한 개수가 모이고 나면은 그거를 페이스 API를 얼굴 인식 API를 통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얼굴 이미지를 인식을 했죠. 그래서 본인이다 아니다까지 인증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저 펑션으로 찍었던 그 이제 프론트엔드를 파워앱으로 교체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게 오늘 한 거고요. 사실 여기 안에서 그 API 부분은 실제로 코딩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개발자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파워앱을 통해서 앱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 이제 API가 이미 다 잘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간단하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각각의 회사에서는 충분히 그런 API들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쓰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다 끝났고요. 자, 저희가 지금 오늘 했던 내용들이 파워앱 했죠, 애저 펑션 했죠, 그 다음에 페이스 API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자세하게 난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런 한번 가보세요. 여기 링크 보이시죠? 자, 요거 스크린샷 한번 찍어 두시고요. 여기를 가보시면은 그 굳이 아주어가 아니더라도 클라우드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사이트고요. 실제로 여기는 모든 게 무료입니다. 로그인을 하셔도 되지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계정이 필요가 없고요. 애저 서브스크립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셔서 원하시는 거 검색을 해보셔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굳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주어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거는 전반적인 클라우드 전반적인 얘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오늘 했던 얘기들을 자, 요것도 스크린샷 한번 따두세요. 뭐 했죠? 파워앱 했죠? 얼굴 인식 API 했어요. 애저 펑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지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그 블로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링크로 가보시면은 그 블로그 3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갖고 또 라이브 코딩도 하고 유튜브에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매주 목요일 날 라이브 코딩을 하니까 우선 보시고 만약에 목요일 날 못 봤네? 그러면 유튜브에 가시면은 라이브 코딩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어떤 질문 답변 시간이 있긴 한데, 자, 그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웹 URL 호출 방식으로 REST API도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REST 지금 저희가 쓰는 게 API를 호출을 하잖아요. 근데 파워앱에서 다이렉트로 API를 호출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조금 더 정확하게 쓰시려면은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API 커넥션을 이용을 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 예외 처리 같은 게 어떻게 자동으로 처리가 되냐는 질문도 있으셨어요. 자, 예외 처리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만큼 그 API를 만들 때 그 예외 처리까지도 그 가능하게끔 API를 잘 설계를 해 놓으시면 사실은 파워앱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 함수가 있습니다. 뭐 그 exception i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예외 처리도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API를 잘 설계를 해 놓으시면은 파워앱에서는 별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잠시만 저기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됐다. 자, 지금 제가 위에 쭉 올라가서 질문한 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잘생겼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이콥님께서 애저 펑션 만드는 방법을 나중에 세세하게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 매주 목요일 날 라이브 코딩하면서 주로 요즘 계속 애저 펑션 얘기를 하니까요. 아까 여기 보이시죠? 자, ak.ms.ac 라이브 오시면은 매주 목요일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료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회사에서 오피스 365 서브스크립션이 있으시다면은 이거를 그냥 그걸 바로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이 파워앱은 별도로 서브스크립션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경품은 곧 뭔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 처리는 자동으로 예외 처리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오타난 거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배포가 되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파워앱도 그 애저 데브옵스라든가 이런 CI/CD 파이프라인하고도 연결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거는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다닥 또 능력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는 이거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막 했으니까 마치 후다닥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사실 맨 처음에 저 할 때도 그 매뉴얼 보면서 따라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 페이지 지금 스크린샷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API 커넥터에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API를 다 등록해줘야 되나요? 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상용 API 같은 것들 있잖아요. 세일스포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냥 그걸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인증만 하고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API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API 매니지먼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록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날 저녁 때 라이브 코딩 하고요. 무료로 단기 체험할 수 있는 거 프리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 인식 API는 안경 유무에 따라 인식률 차이가 나나요? 라고 하는데 글쎄요. 안 해봤는데. 제가 안경을 벗으면 너무 못생겨져서 안경을 벗지 않겠습니다. 자, QR 코드도 연동 가능하겠죠? 가능할까요? 저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자, 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질문은 여기까지 해주신 걸로 제가 하고요.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페이스북에 에일리언 큐브 커뮤니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서벌리스 코리아라고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시면은 그 서벌리스와 관련된 그 정보들을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가입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계속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유정협이었고요. 서블리스 코리아의 운영진이고 에일리언 큐브의 뭐라고 해야 돼? 주인입니다. 자, 저희 세션 이제 세션 평가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잠깐 쉬었다가 네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끝내? 잠깐만.